62년에서 69년생 필수 시청. 국민연금 적게 받아도 오히려 이득 보는 현명한 노후 설계 5가지 전략. 오늘은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는 1962년 5월생 이후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로 최소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하인데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니 사기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이것이 완전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금융 관련 영상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해 말씀드릴 때 중요한 점은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이면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들이 있고 이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는 기초연금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수령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은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2년 후인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는 64세에 국민연금을 받고 1년 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세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상 받으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 원 정도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만약 20% 감액된다면 약 27.5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 보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재산이 있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167만 원만 받아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 분이 국민연금 170만 원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로 매월 1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5년간은 이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은 아예 많이 받거나 아니면 52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습니다. 6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받는 분들은 여러 계산을 해봐야 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이고 올해는 6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5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고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을 예정이거나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이제부터 제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63세가 되는 1962년 5월생이라면 지금 4월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계실 텐데 몇 년 일찍 신청했느냐에 따라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를 감액받으며 받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래 65세에 7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약 49만 원 30% 감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주로 회사를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구간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건강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에 받기 시작하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을 34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라고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최고액인 단독가구 기준 34만 3,510원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87만 원 받는 것보다 52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이 종합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87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씨는 국민연금 87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17만 원을 받아 총 104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B 씨는 국민연금 52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 전액인 34만 원을 받아 총 86만 원을 받습니다. 차이는 18만 원이지만 B 씨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적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65세가 법적으로는 노인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근로소득을 모두 합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이 많은데 이 공제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올해는 무조건 112만 원을 공제해주고 공제 후 남는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실제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연간 1,8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112만 원을 빼고 남은 1,688만 원의 30%인 약 506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1,182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략 224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 120만 원씩 받는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맞벌이를 하고 극단적인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탈락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국민연금 52만 원, 기초연금 34만 3,510원, 그리고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및 추가 30% 공제 혜택 포함을 합해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부 맞벌이를 한다면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급여가 112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현역 시절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300만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50만 원씩, 기초연금 25만 원씩 부부 감액 적용, 그리고 각각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35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52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도 감액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므로 총액은 더 많을지 몰라도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기초연금 15만 원으로 총 105만 원을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총 84만 원을 받고 부담도 적은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이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 원 정도라면 연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외에도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더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무조건 최대 5년 30% 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 물가 상승률, 이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대략 75세에서 78세까지는 조기연금의 총액이 가장 많아지므로 이 나이까지는 조기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분이 60세에 조기연금으로 70만 원씩 받기 시작한다면 75세까지 15년간 받은 총액은 1억 2,6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정상 수령으로 65세부터 100만 원씩 받으면 10년간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78세 이후까지 오래 사신다면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이나 연기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 첫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100만 원 이하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